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요. 간단히 본보기 같아. 하지 마라. 육아휴직 하지 마라. 돌아오면 이렇게 된다. 자, 복잡한 노동 이슈에 노른자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노동의 노른자들 노른자. 테이블이 좀 바뀌었어요. 컨셉이 좀 바뀌었다고. 이건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컨셉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됐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안 돼. 나 진짜. 제작진분들이 형님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걸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뒤질 수 있는 절대 뒤지지 않지. 뭐라고요? 왜 많이 지지지 않겠어? 나중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던데. 올해 준비했던 책이 나와서 오! 제가 한 권씩 이야. 야!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 관련돼서 배달도 한번 해보고 배달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분의 이제 유가족도 인터뷰하고 왜 그랬을까? 오늘 주제가 차별이잖아요. 차별금지. 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정확히 뭐죠? 성별이나 나이, 인종 이런 걸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노동 관련돼서도 차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이 좀 보완책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오늘 함께 해주실 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입니다. 노트를 또. 훌륭한 기자들은 이렇게 수첩이랑 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럼 본인은 더 훌륭한 기자는 머리에 기억을 하죠. 근데 제가 선후배. 제가 옛날 때부터 아는 거예요. 오래된. 어떤 후배인가요? 제가 기억할 때는 A. 오늘 주제에 앞서 말했듯이 차별입니다. 저희 삼형제가 사례들을 각각 좀 공부해온 게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바로 성차별 사건입니다. 오. 남양 유업에서 예. 이제 육아휴직하고 복직한 직원에게 부당 인사 지시를 내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선배도 잘 아시죠? 제가 또뭐 이것저것 취재를 하다. 일단은 이건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2002년도에 광고팀으로 남양유업에 입사해서 그리고 6년 만에 여성 최초 팀장 능력자입니다. 2015년도에 아기를 낳고 1년 육아휴직을 했는데 통보 없이 보직해임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복직을 했는데 그 탕비실이랑 택배실 사이에 그냥 책상만 덩그러니 냅두고 그냥 단순 업무만 시키다가 이분이 이제 2017년도에 이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신청을 냈는데 출퇴근 5시간 걸리는 천안 물류 창고로 또 보냅니다. 5시간. 천안이요? 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남양유 회장님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더 짜증나더라고요. 녹취록 한번 우리 연기 톤으로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 잠시만요.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요.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말이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남양유업에서는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과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뭐 이 남양유업이라는 회사가 분유 만들고 우유 만드는 뭐 이런 회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 회사 직원은 떼나치 말라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참. 탕비실이랑 택배실 사이에 그냥 책상만 덩그러니 냅두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히 본보기 같아. 하지 마라. 육아휴직 하지 마라. 육아휴직 돌아오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사실은 육아휴직을 갔다 오는 경우는 경영상에 좀 불편해. 그럼 1년 동안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렇죠. 그럼 업무가 사실은 많아지지. 그래도 한 명이 빠진 거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1년을 뽑아야 되고 아니면 정규직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지.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터에서 여성들의 차별 상시적으로 항상 받고 있는 원래 그런 면도 존재하고 있고. 있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원래 또 받는 면도 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육아휴직을 낸 여성이 31만 명 정도 돼요. 복귀를 하면 퇴직하는 비율이 10만 명 정도 돼요.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이런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완전히 떨어졌는데 애 낳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로. 굉장히 아이가 정말 너무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나의 삶에. 저는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첫 번째 와이프요.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최수정 코스프레를 덩치는 이만한데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사건입니다. 바로 왜 그랬을까? 카카오뱅크 비정규직 차별 사건입니다. 카카오 요즘 핫하잖아. 제가 사실 카카오 주식이 좀 있었는데 좀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 말 잘 안 하는. 최근에 여기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 카카오뱅크 워낙 이자도 유리하고 하다 보니까 전월세 대출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계약직들을 다 해고를 하셨던 거예요. 다 해고가 된 거죠,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 파견직 분들을 대체 인력으로 배치를 하면서 대출 서류들을 또 제대로 좀 확인을 못하고 마구잡이로 대출이 막 실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됐다고 해요. 지금 뭐 내부 감사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이제 블라인드 글에서는 안 그래도 이제 터질 게 터졌다. 비정규직들 관련해서 그동안 뭐 야간 근로, 뭐 휴일 근로 이런 것도 막 시키더니 결국에는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런가요? 지금 사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런 뭔가 막 야간 근로, 연장 근로 이런 것도 몰빵시키고 막 이런 차별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터질 게 터졌다. 야간 근로, 뭐 휴일 근로 이런 것도 막 시키더니 결국에는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당연시 되는 구조. 그냥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시 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지금 20대 청년들,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비정규직법이 원래 있었는 2007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걸 알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당연시하는 신분제 구조가 당연시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은 당연한 거지. 나는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차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차별이 없었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차별, 뭐 잘못된 관행 이런 게 쏟아져도 참고 일하게 되는,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그 노예를 잘 다루는 이 주인은 노예가 노예인지 모르는, 그렇게 해서 굴린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네요. 오, 가스라이팅이죠. 괜찮네. 네. 왜 그랬을까? 나 진짜. 왜 그랬을까? 이주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가지고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되게 슬픈 게 이게 뭐냐면 그 사업주 아버지가 굴삭기 레버를 엉덩이로 잘못 건드린 거야. 그거에 맞아가지고 이 이주 노동자가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사업주가 합의를 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주겠다. 5천만 원도 뭐 작은 돈인데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영상까지 찍어서 합의야.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해서 영상까지 찍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 사업주가 말을 바꾸나? 말을 확 바꿔요. 보상금 줄 수 없다. 허허 참 진짜. 줄 수 없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였던 거야. 관광 비자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 그걸 이제 알았던 거네. 그걸 알고서 이제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민사를 걸 수는 있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긴 하지만 2018년에 중국인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1,600만 원인가? 1,600만 원이요? 대법원까지 가서 1,600만 원인가 지급하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거를 안 이상 5천만 원을 주기 싫지. 보통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면 보상금이 한 2억 정도 나오죠, 기본. 너무 피부색 다르다고 너무 그러네. 제가 최근에 그 깻잎밭에서 일하시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서글펐던 게 이분이 이제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한 8시간치 최저임금만 받으시는데 간혹 사장이 다른 밭에 일을 보낸대요. 그러면 그분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오는데 그 임금 못 받아요. 법적으로 이제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농번기나 이렇게 일손 많이 딸릴 때는 우리 집에 있는 뭐 소도 옆집에 빌려주고 두레 뭐 이런 거 농기계도 뭐 빌려주고 네, 네. 그렇게 해도 요즘에는 이주 노동자를 빌려주고 가축 개념이 있구나. 이거는 뭐 노예죠. 노예죠. 노예죠, 이거. 머슴. 그렇죠. 아, 머슴. 불법적이야. 이제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이주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는데 걔네들한테도 그런 돈을 줘야 되느냐? 그럼 이주 노동자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가? 아, 참 서글픈 이야기죠. 근데 그들이 일하는 열악한 환경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거의 뭐 신문사회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인류가 아직 좀 진화가 덜 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차별금지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반발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디까지가 차별이고 어디까지가 업무 지시냐. 천안에 공장을 지었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인력을 천안으로 보내.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사용자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불이익을 주는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이 판단은 사용자만 할 수 있어. 진짜 진인이. 근데 그 진위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렇죠. 속마음인데. 시작은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포괄적이다 하더라도 잘못됐고 문제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 인식이 점점 커져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필요한 거고.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이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좀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노동자는 차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당당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한번 참아서 넘어가지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왜요? 이런 질문 한번 하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걸 환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서의 후폭풍을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그 사람이 오롯이 책임져야 되니까 웬만하면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당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용기를 내서 말하세요.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못 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한국노총도 좋고요. 그치. 뭐 직장갑 찔리는 거란 시민사회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말해서 이 정도 용기까지 좀 한번 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딱 세대가 나눠지네요. 진짜 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여기는 얘기해봤자 어차피 결과는 안 좋을 거라는 걸 얘기는 하고 있고 저희는 뭐 그만두면 되니까 이런 건데 좀 귀가 좀 실용적이지 않았나요? 저 마음이 약간 기자님한테 갔습니다. 여기 너무 이제 그런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마음이 변하니? 마음이 변하니? 같이 해주신 우리 최정남 기자님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많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기자님 되게 어른 같으세요.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아니, 그래서 선배가 얘기한 건 뭔가 되게 와 하고 내가 얘기한 거는 별로야? 뭐 그저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